자,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종목은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뭐 유상증자에다가 무상증자까지 좀 시끄러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결국에 이 에코앤드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결국 이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건 전체 글로벌 증시를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섹터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별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 에코앤드림이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간에 2차 전지에 대한 섹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에코앤드림이 이 전구체 사업 그 매출이 1분기 107억 정도에서 2분기에 180억으로 상승을 했어요.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68% 정도가 상승을 했고 분기 실전은 흑전을 했고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안 좋다,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에코앤드림은 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도 아마 2분기랑 비슷한 흐름으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가고 있고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025년부터라고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이어질 때 그 선 반영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아직까지도 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실적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에코앤드림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섹터의 좀 안정화만 되어 간다면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이 전구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 매출이 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3년 매출 비중 6%에서 대략 한 53%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청주 공장 증설이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완공이 되고 이 추가적인 매출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로 2025년도부터 이 핵심 건물에도 이 FEOC 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이 전구체 관련 업체들의 실적 개선,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결국엔 시장 부분 그리고 이 섹터의 부분이 살아나야 에코앤드림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사실 이 지금 현재 구간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건 바로 이 9월 금리 인하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죠. 9월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 하는데 이게 빅스텝이 될지 아니면 0.25bp 그냥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그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 그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최근에 러셀 지수나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다. 네, 금리 인하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봐야 할 게 많아요. 사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살아나는 게 우선이고 현재 금리 인하 전에 이 고용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옴으로써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에 대한 금리 인하이냐 아니면 이 노동 시장을 정말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이냐 이 성격에 따라서 또 우리 2차 전지 산업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유상증자다, 또 무상증자도 최근에 했죠. 무상증자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래도 기대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차트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 저점까지는 깨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섹터 흐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에코앤드림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좀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최근 이 구간들, 이런 구간들 좀 박스권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떴을 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에코앤드림을 여러분들이 뭐 정말 윗구간에서 물려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한 1차적으로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가 떴을 때는 좀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상당히 변수가 많고, 그리고 또 11월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면은, 야, 이쪽으로 그냥 맞춰가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쪽으로 맞춰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계산이 되는데, 이게 거의 초박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불안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주식 기간 이런 글로벌 시세도 안정이 되어 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안정이 되어 가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성장주들의 상승이 그때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제가 시황이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에코앤드림을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스윙 혹은 중장기적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 수급을 보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한 5일 정도 볼까요? 야, 일주일 정도의 수급을 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나 이거를 8월 28일 정도로 옮기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 기관과 외국인이 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니에요. 치우쳐진 게 아니라 어디 하나가 지금 뭐 매도세가 강하고 어디 하나가 매수세가 강한 모습,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인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가고 있긴 한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여기 퐁당퐁당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 수급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거래량이 사실 더 터져주긴 해야 돼요. 거래량 자체가 아직 워낙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고점이나 이 눌림목을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들을 깨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나리오를 보자면, 만약에 이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런 구간에서 손절매가 많이 나가거나 단타 물량들이 손절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저점 구간에 그 이제 손절 라인을, 스탑 라인을 걸어 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차트 모양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어쩌면 이런 저점을 한번 깨는, 그리고 이런 개미굴을 형성한 뒤에 그때부터 2차 전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에코앤드림 주주님들과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이런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 그리고 돈 버는 건 타점이잖아요. 타점. 네, 타점이 전부입니다. 저는 타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업이 현재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간에 이 탑다운 방식의 이런 섹터의 흐름만 좋아질 수 있다면, 이것만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응을 통해서 에코앤드림을 우리가 더 크게 끌고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복리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을 앞으로 제가 좀 해드릴 거고,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에코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 2차 전지를 끌고 오시거나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진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결국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이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잘 잡는 게, 그리고 쌀 때 매수, 비쌀 때 매도, 이거 하나만 지키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 에코앤드림을 끌고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이런 눌림목과 고점 신호라는 게 있을 거고, 이런 눌림목과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우리의 계좌의 수익을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고점 신호가 떴을 때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직 손실이다 하더라도 이 손실 구간에서 대응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계좌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손절하면은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응을 통해서 최대한 더 빠르게 수익 전환 혹은 이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우리 에코앤드림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하루하루 여러분들께 이런 브리핑과 함께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8월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 좀 2차 전지가 9월부터는 더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내용들을 좀 안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자, 9월에는 정말 또 많은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대응을 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